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는 소식들이 거의 도배가 되듯이 온 사방 아파트 벽지처럼 작업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왜곡도 없이 그냥 사실 그대로가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지. 일단 부동산 정보라는 건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적인 싸움이죠. 시간은 곧 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동산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이렇게 데이터 자체의 왜곡이 없이 순수하게 드러나는 지표가 나와줘야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를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부동산은 거의 엘도라도 황금의 도시가 다시 부활할 것처럼 엄청난 폭등기가 오는 것 같이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는데, 이거 되게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왜냐? 아니, 시장은 시장 스스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놔둬야 하는데, 자꾸 꼬로 박히는 시장을 일으켜 세우려고 부축이 아닌, 이거 완전히 그냥 좀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죠. 절대 죽지 않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니 정말 아연이 실색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조금은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판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략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지대설, 그러니까 상승 국면에 있는 영역을 일컫는 건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도를 높여야 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폭의 조정세가 그대로 콘크리트처럼 굳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12주 연속 그냥 제자리 걸음, 러닝머신 위를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114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지표, 계속적인 소폭의 상승세와는 달리 0% 보합을 다시 기록을 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중에 거의 21개 지역이 보합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 유일하게 지역별로는 마포구와 송파구가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랑구와 영등포구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 게다가 나머지 모든 지역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합세는 12주 연속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디서 불꽃놀이가 정말 불꽃 대축제 현장처럼 화려하게 터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카더라 통신들을 전방위적으로 돌리면서 집값 자체가 거의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끌어올려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객관적이지 못한 데이터죠. 현장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바쁘다? 아니 퇴근할 때 가게 홍보 차원에서 불을 끄고 가는데, 이거 가지고 또 불철주야 매도 매수 계약서 쓰기 바쁜 것으로 호도하고, 동시에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면 아파트값 죄다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는 건 직업상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매도 중심의 중개, 초반에 이렇게 중개사들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후에 계약 성사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매수 중심의 중개, 살 사람이 세팅이 되면 이렇게 매니지먼트가 옮겨가는 건데, 이거 가지고 현장 중개업소 문 열고 들어가 봐라, 서울 아파트값 안 오른 데가 있나? 이거 1차 폭락장에서도 부동산 문 열고 들어오는 고객에게는 매도자의 희망 가격 선상에서부터 고객의 매집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영업인데, 이걸 가지고 현장 부동산까지도 팔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게 상황을 굉장히 흐리게 만드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직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속으로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절대 현혹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버슈팅 거래는 몇몇 소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집값을 상당 부분 어떻게 만지려 하는 의도가 들어간 거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고 쏘는 그런 거래들도 있는데, 그러나 현장에선 대부분 하락 거래가 수두룩 빽빽하다는 얘기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중개사가 이런 영업 비밀 때문에 집 보러 오는 사람에게 절대 얘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대부분 지금 집이 없어서 못 판다고, 이렇게 집이 올라가는 추세에서도 매수가 맹렬하게 붙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그런가 보다 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죠. 절대 근데 이런 몇 마디 말로 휘청거릴 계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상승 거래장으로 전환이 됐다면 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1388건으로 쏟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승장에 이렇게 아파트 경매가 나온다는 건 전혀 시장 논리에 기본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건데, 일단 팩트는 경매 시장 2.3배 이상의 폭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시장은 매매 시장의 선제 지표를
톡톡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경매가 비상한 관심을 끌 정도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강력한 반등의 장이 아니라 보합세로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는 수준인데, 너무 현실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가져가려는 분위기 파다해서 그렇습니다. 바닥 찍고 올라가는 포인트인지 아니면 하향으로 가는 파도 곡선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경매 시장만 뭐 딱 들여다봐도 어떤 궤적인지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일단 시간적인 텀이 중요한 겁니다. 잘 지켜보셔야 한다는 거고, 바닥을 논하기에는 지금 뭐 상반기에 집값을 띄웠던 요인 바로 부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대출을 물고 들어온, 급전을 융통해서 들어온 수요가 많아서 이거 되게 확 순간적으로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특징이 있거든. 그만큼 대출 수급이 잘 돌아가면 계속해서 거래량 회전판도 돌아갈 것이고, 동시에 거래가도 올라가는 건데, 일시적인 대출 수요가 몰린 거라서 지구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쩐주들의 움직임이 그닥 강력하지 못한 드라이브 모드라서 이런 상황은 그리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할 거다. 그냥 기초 체력이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 번에 풀이 확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기세라고 말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소수 거래에서 나온 오버슈팅,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값이 내려간 그 가격표 들춰서 사는 사람들이 진입을 하는 건데, 그닥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아니란 얘기죠. 다주택자들과 뭐 종부세 폐지가 되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잡는 걸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는 그런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되게 무주택자들을 위협하는 말이죠. 무언의 시비, 마지막에 돌직구 날려서 빨리 끌어내겠다는 건데, 종부세는 폐지될 가능성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거의 뭐 부자 감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듯 보여도 이건 뭐 어디까지나 캐치프레이즈로 띄운 말이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뭐 폐지된다 해서 지금 뭐 수익률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 그렇게 애절하게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대부분 수도권, 경기권 아파트들은 정리 수순에 있고 정말 똘똘한 채로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것도 뭐 말이 안 되고요. 게다가 금리 분위기 심상치가 않죠. 유럽은행이 최근에 거의 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소폭 0.25% 내렸는데, 내부에선 후회와 회한의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가오가 잡히게 미국과 금리 독립 선언을 했는데 뭔가 시장에 주는 울림이 별로 없죠. 이렇게 소폭 인하 정도 가지고는 유럽의 침체된 경제를 다시 들어올리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얘기죠. 게다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물가 부분입니다. 도대체 잡히지 않는 이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2% 초반까지 유지하기 힘들 거라는 비관론이 많이 터져 나와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어찌 보면 유럽 중앙은행 스스로가 자기 얼굴에 침을 거하게 뱉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형국이라 미국 국채까지 다시 움직이게 되면 최근에 내린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 것이 분명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요원하니까 유럽까지 뭐 범위를 확대해서 뭔가 걸어볼 수 있는 갈고리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유럽도 나름 고민이 상당히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단지 유럽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5월 소비자 물가가 2.7% 상승했다는 속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두 달 연속 2%대 후반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잡히지 않는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실질 소득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의 연계성에서 물가는 빼놓을 수 없는 추인데, 물가의 무게가 높아지면 당연히 소득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지갑이 얇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연봉이 오르면 뭐해? 시장 물가가 공포라면 아예 지출할 엄두가 안 나는 건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이제 뭐 빚 갚는데 골몰을 해야 되고요. 그만큼 생활의 파이가 확실히 이전보다 줄어드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빚이라도 뭐 제대로 갚으면 좋게요. 이걸 한두 달 연체하기 시작하는 렉이 걸리게 되면 그대로 개인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가장 연체율에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축은행 계열. 10대 저축은행 이 수익성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SBI, 저축은행, 페퍼, 그리고 상상인 등이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분기 연속으로 수익이 손실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런 금융권의 손실은
바로 연체율에서 비롯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3조 원 규모의 연체율에서 5조 원 규모의 연체율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비단 개인의 연체뿐만 아니라 기업 연체도 그대로 톱니바퀴가 물려 있어서 IMF 때는 기업 부실이 원인이 돼서 개인이 금모으기 통해서 극복하자라는 으쌰으쌰 분위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파이가 두 개가 기업이 개인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있고, 연체율도 증가해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죠.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9%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후 8개월 만에 10%대를 돌파를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대기업 대출 잔액만 18조를 뚫어버린 거죠. 중소기업 대출보다 훨씬 많은 파이라고 봐야 하고, 기존 개인 대출 창구가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기업적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나온 건데, 이거 분위기가 쎄한 건 1997년 무드가 딱 이랬거든. 은행에 기업 쪽으로 정말 방만할 정도로 대출을 몰아줬고, 기업은 달러를 무한정 환전, 해외 투자에 올인을 했는데 경기가 그닥 수익으로 돌아올 만큼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계속적인 자금 유출 이어지면서 꽝 하고 터진 건데, 이렇게 기업 대출 리스크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금융권이나 시중은행 쪽에서의 연체 부실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건 은행 예금조차도 뱅크런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5천만 원 한도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갑자기 금융 위기감이 들게 되면 대규모 인출 사태뿐만 아니라 예금 자체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은행권이 이자 수익으로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놓고 확실한 방어벽을 친 것 같아도, 이런 부실 요인들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자금이 상당 부분 경색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잔존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지금 집값에 강한 반등이라는 말이 얼마나 팩트를 무시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기본 인구 구조 자체가 소멸로 가는 와중에 있고, 해외에서 한국을 연구 대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국가가 한 명도 안 되는 0.7명의 출산율로 버티는지, 서울에서도 이제 폐교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고, 출산율 1.0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옛말이죠. 이미 0점대로 내려간 상황에서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도 없는 거고, 지금 수요도 가격이 지쳐서 다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 세대가 집을 받을 사람이 이젠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자금도 말라가고 있고, 금리는 더욱 견조하게 쪼여올 거고, 부실과 연체가 급습할 태세인데, 아니 이렇게 팩트가 분명한데 뭘로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은행 예금 기업코 터진다 라는 말이 금융권에서 돌아다닐 정도로 지금 과도한 대출 부실 연체의 고리는 끊어지기 일부 직전이죠. 이게 터지면 그냥 연쇄적인 거고, 지금의 집값이 어떤 상황인지는 차분히 들여다보시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정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실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